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연말에 스사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건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춘무 박사님, 지난 시간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또 하나의 이번. 네, 지금 그 우리나라 탄핵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탄핵 사태에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개입하는데 그 개입하는 이유가 뭔지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탄핵을 소추하는 그 이유 그 문건에 탄핵 소추 안에 한미일 삼각동맹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국제 정치적인 언급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러면 한미일 이 협력이 강화된 윤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고 잘했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도 자기 견해를 말한 거죠. 그러면서 특히 미국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외교 정책은 탄핵의 소축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국제 정치 공부할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든가 뭐 소련의 러시아의 외교 정책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이 극비 문서는 30년 정도가 있어야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더라도 그거는 역사가 판단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30년 후에 문건이 나오는 거는. 그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외교 정책 또는 뭐 러시아 외교 정책은 그 최근에 나오는 문서들이 벌써 몇십 년 전 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뭐 어제 일은 안 나와요. 그거는 왜 그 정책 결정하는 사람은 정말 그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의 운명하고 관계된 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가를 망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 개인이 망치려고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측에서 외교 정책은 탄핵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미국이 왜 한국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관심을 깊게 가질까? 지금 미국의 관심은 중국이다라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나라 그 신문에 만평이 나온 건데 그 만평이 재밌어요. 그 미국이 해결해야 될 국제 문제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중국 일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많은데 바이든 행정부는 주로 유럽 지향적이었습니다. 유럽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는 앞으로 아시아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하고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도전 세력이 되는 것을 끊는 것. 그것이 트럼프의 대전략입니다. 좀 만화가 재밌죠. 이 유럽 문제는 그건 나는 몰라.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문제에 집중할 거야. 제가 그 다이어그램을 한다 그랬는데 미국을 그냥 일부러 중국하고 러시아랑 성격이 다른 나라라는 의미에서 파란색을 칠했습니다. 그 중국, 러시아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어떻게든 둘이는 진짜 친구는 못 되는 나라예요. 본질이 다르니까.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이제 적대관계를 따질 때는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체질이 다른 나라 중에서 힘이 센 나라가 적입니다. 그렇군요. 약한 나라는 적이 될 수 없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나보다 형편없이 약한 놈인데 나한테 아주 나랑 생각이 또 다르고 다 달라. 나한테 맞짱. 저건 적도 아니에요. 나한테 못 이기니까. 그런 본문은 미국이 내가 이제 저거는 그 100이라고 쓴 거는 미국의 GDP를 100이라고 보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그냥 27조입니다 대략. 27조. 중국은 17조 7,860억 달러. 한 10조가 부족하군요. 그래서 그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66입니다. 딱 3분의 2 따라온 거예요. 러시아가 1조 8,600억 달러. 미국의 7%도 안 됩니다. 러시아는 참 그렇군요. 근데 바이든은 러시아를 주적이라고 봤습니다. 바이든은 그렇죠. 잘못된 시각. 그러니까 니네들 정신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힘이 세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적이지. 어떻게 상대도 안 되는 나라가 적이냐. 비록 생각이 달라도.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앞으로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데 중국 견제하는데
가장 쓸모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세계 전략을 잘 협조해주고 해주려면은 한국의 국내 정치가 안정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해양 세력을 지지하는 정권이 한국에 계속 있는 게 미국한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이 이번 탄핵 사태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는데 거기서도 특히 그 탄핵 소추 안에 그 한미일 문제가 들어가요. 거기 미국이란 말은 없어요. 네. 그처럼 보면 뭐 딱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미국이 견해를 표명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이 저는 국제 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한국 사람들. 네. 미 전문가들 미 한일 저건 이제 미국 방송이니까 미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기 나라를 잘 앞에 쓰니까 네. 미 한일 공조 외교 정책 탄핵 사유 안 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전문가 4명을 그 인터뷰해 가지고 아주 길게 한 4분 5분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우리 저 4명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핵심적인 사람 예. 조셉 디트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육자회담 그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육자회담 할 때 미국 측 차석 대표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우리나라 문건에 탄핵 문건에 그 우리나라를 그 외톨이로 만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동맹은 뭐요? 강력하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부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 근데 지금 일본하고 너무 잘 지내고 러시아,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외톨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노골적으로 반대 견해를 표명을 네. 한 것이죠. 네. 이게 뭐 예사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뭐 그냥 권위 있는 미국 전문가들인데 그리고 에반스 리비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한국 통입니다. 저 사람은 중국말 한국말을 다 해요. 그렇군요. 근데 저 사람을 몇 번 만나봤는데 예. 뭐 그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한 말이 예. 탄핵 소추안을 보니 한 단락에서 예. 윤 대통령이 일본, 미국과 맺은 삼국 파트너십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야. 매우 충격적입니다. 디테일하게 비평을 하는군요. 네. 뭐 다행 그럼 빨간 줄 그어가면서 있는 거죠, 저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국내 정치를 천착하고 있는 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중국말 다 하고 영어 이야. 다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방송 다 보고 유튜브 다 듣고 저런 사람들. 예. 근데 저 사람을 미국에서 그 세미나 할 때 한번 만나가지고 직접 네. 얘기를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저 사람 한 얘기를 보죠. 네. 탄핵 소추안을 보니 예. 한 단락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미국과 맺은 삼국 파트너십을 직접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2015년 가을에 네. 그게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예. 그리고 한 달쯤 됐을 때예요. 네. 그때 이제 저 사람을 만났는데 네. 나보고 그러니까 우리 뭐 서로 이제 앞에서 네. 그 세미나 하는 데에서 예. 야 너네 대통령이 중국을 갔다 너네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얼마나 화가 났었니? 그랬더니만 아주 간단하게 리얼리요. 그걸 3번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really. 진짜 화가 났다. 진짜 화가 났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갈 때 미국한테 뭐 허락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미국이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행동이 미국이 보기에는 이거 아니다. 믿을 수 없는 동맹이구나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고생할 때 뭐 미국이 뭐 그냥 전혀 우린 모른다. 한국 정치 알아서 하시라고 했었죠. 네. 그걸 보고서 지금 미국이 지금 이게 특히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이제 앞으로 담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 주저앉히기입니다. 주저앉히기. 난 중국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니고 네.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도전 세력에서는 아웃. 더 이상 도전하지 말 것. 네. 거기까지 간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 중국의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동맹의 힘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번 한국 사태에 대해서 더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외교정책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교정책은 그 기밀문서 같은 거를 공개하지 않고 몇십 년 후에 공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30년 빨라도 30년이다 보통. 네. 이거가 지금 그 미국 방송이 한국 정치에 이건 간섭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죠? 네, 내정 간섭 같지만은 미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래서 야당의 탄핵안에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여기서 그 여러 명 중에서 나는 이 사람 얘기가 제일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라는 그 일본 허드슨 연구소의 그 일본 담당 전문가인데 네. 저 사람이 그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능한 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 우리라는 게 여기 한국, 일본, 미국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번역한 겁니다. 네.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네.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네. 요거가 영어 원문으로 예. 이제 우리 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그 영어로 방송하는데 밑에 한글 자막이 나오는 방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는 이제 영어로 하죠. 네. 그 앵커는 한국 사람이 네, 미국 네. 시민권자이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한국말로 방송을 합니다. 근데 그 영어 그냥 저 영어 한 거 받아 쓴 거예요. We need to stand as clearly as possible together. 예. 그 우리 세 나라는 여기 세 네. 나라를 쓰지는 않지만 그 우리는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아주 클리얼리 예.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South Korea needs the United States.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South Korea needs Japan. 일본을 필요로 합니다. 네. So 그래서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and can get away with it. Those days are over.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당신은 한국일 거예요. 네. 한국이 너 자신을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도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시대는 그것은 지났다. 지난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시대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 윤석열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시대네요. 예. Trump will not stand for it this time. 네. 트럼프는 that time에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예. 근데 this time 이번 시대에 트럼프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래서 예. 그 지금 뭐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사는 나라는 지구에는 없어요. 네. 미국도 독립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예. 뭐 조그만 나라 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동맹이 하나 생기면 더 좋고 빠져나가면 큰일 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 내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 그 케네스 와인스타인 저 사람 말 그냥 간단히 흘려들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쾌하게 얘기는. 너무 좀 예. 영어로 읽으니까 더 더 선명해요. 확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어학적인 의미도 우리말로 예, 번역하게 되면은 뜻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불분명해지는데 불분명해지는데 트럼프는 will not stand for for it. it this time. 그러니까 that time, this time.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 뭐 한국이 그냥 뭐 그래도 예. 지나갔는데 지금은 예. 아닐 거다라고. 왜? 지금은 이제 2기를 맞이해서 훨씬 강성이 됐거든요. 네. 그때 1기에 못한 걸 또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뭐 그런 시절은 갔다 이런 말도 참 너무 세죠. 예. 혼자서 한국 너 일본이나 미국하고 거리 두고서 지내고 그럴 수 있는 시절은 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영어로 하면은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잘 전된 그 대표적인 게 It's a kind of stupid 뭐 이런 겁니다. 그 한국말로 보자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말로. 예. 그래서 이거 나는 케네스 와인스타인. 그래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12월 10일자 방송입니다. 예. 여기에 백미가 이 사람 언급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참 명쾌하네요. 예. 예, 우리가 그냥 이건 뭐 제가 그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위치 네. 이런 거 한국 사람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우리 뭐 만든 그 자료인데 지금 오산 제가
그 별, 예, 파란 별. 별이 저 평택기지입니다. 평택기지. 평택기지는 미군 기지 중에서 중국에 제일 가까운 기지예요. 그렇죠. 평택기지에서 불과 그 산동반도까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저 북양함대가 저쪽 그 뽀하이만 해갖고 예. 바레만 바레만. 거기 북양함대가 있는데 예. 북양함대가 나올 때 이렇게 지나갈 때 그 길목을 우리나라 예. 평택기지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북양함대가 중국에서 제일 큰 함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나가는 길목을 여기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것이 가지는 전략적 전략적 의미를 예. 이거를 우리가 참 이게 지도 보니까 확 보이죠.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한번 그 뭐 상상으로 한번 그려본 그림입니다. 네, 지금 저 중국의 북쪽, 네. 중국이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북쪽을 견제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네. 미국이 보기에. 네, 그 가운데를 견제하는 게 대만입니다. 예, 그리고 남쪽을 견제하는 게 필리핀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바다로 나오는데 저 빨간 선이 네. 중국이 거놓은 제1도련선이라는 선입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중국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중간에 제2도련선, 네. 그러니까 도련선이라는 건 섬들을 연결하는 선 그런 뜻인데 네, 거기를 나와가지고 태평양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그 해양 전략인데 예. 미국은 웃기지 마라. 예, 너는 못 나온다라고 이제 그 중국이 거는 제1도련선은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역에 들어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빨간 선이 중국이 거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진해의 전부, 네. 동진해의 전부, 황해바다, 동해바다, 오츠케까지 요 바다는 자기 거다라는 거예요. 저 빨간색 그 바다가. 근데 그거를 미국이 허락을 하게 되면은 일본은 날아갑니다. 그래요. 필리핀 저런 건 호주 자동으로 날아가고 예. 태평양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이 저거는 사활을 걸고 막는 겁니다. 사활을 걸고 막기 위해서 한국, 대만, 필리핀이 필수적으로 중요하고 저쪽 밑에 중국이나 남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는 인도가 받쳐주고 있고 맨 왼쪽에 예.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이 세계 전략 지도를 짜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평택 캠프 험프리스인데 예.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The best. 예. 뭐 읽어보세요. the best, the newest, and the largest U.S. Army base in foreign land. 예. 평택 미군 기지는 더 최고고, 예, 최고고, 더 최신이고, 최신이고, 최대. 최대고. 네? 그 외국 땅에 땅에 있는 미국 육군 기지 미국 중에서 육군 그렇다. 기지, 그렇죠. 그럼 여기 평택 그 중국하고 싸우려면 바다 건너가야 되는데 예, 바다 건너가려면 공군과 해군이 있어야 되죠. 네, 저 육군 있고 네, 해군 어디 있습니까? 평택에 있죠. 그렇죠. 공군 어디 있습니까? 오산 바로 옆에. 오산, 네, 오산 정도. 예. 그러니까 저거는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세계 최고의 복합기지예요. 그렇습니다. 최첨단. 예, 최첨단 최대, 하여튼 최고의 그렇죠. 미군 기지가 되는 거죠. 지금 저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밑에 맨 밑에 예. 오른쪽 맨 밑에 보세요. 미국 축구장도 있잖아요. 미식 축구장. 예, 그러네요. 예, 예. 뭐 여기도 미식 축구장 있고 네. 한국 사람들은 뭐 저거 잘 안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 좋아하니까 저 캠프 험프리가 지하의 규모도 대단하대요. 우리가 그럼요. 예, 저거 지금 뭐 장교들 와서 3년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 거고 저거를 한국이 돈 내서 준 겁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미국이 저런 그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협력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자꾸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중국이 살아날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예. 뭐냐면은 경제 체제를 미국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네, 네, 네. 완전 자유화시키면 돼요. 예. 전부 그 민간인이 하라고 그러고 네. 그럼 공산당은 어떻게 돼요?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네. 공산당식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네. China's dim economic prospect. 중국의 경제 미래는 깜깜하다 그런 뜻인데 예. 지금 아파트 짓다가 다 중지시킨 겁니다. 저게. 그러네요. 지금 중국이 짓던 아파트를 다 완성을 시키면은 30억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답니다.
중국 인구가 13억, 14억 정도인데 그런데 예. 저게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 더 들게요. 이게 중국의 고속전철인데 아, 예. 중국의 고속전철 길이가 네. 전 세계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성을 하는 동안에 경제가 발전해요. 왜 네. 철도 깔고 쇳덩어리 들어가고 예. 기차 만들고 그러니까 완성했습니다. 지금. 예. 그 사람이 타줘야 되잖아요. 탈 사람이 없어. 탈 사람이 지금 저기 몇 명이나 보세요. 그러네요. 통통 벼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수록 손해라.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손해냐? 그 일본의 그 니케이, 네. 일본 경제 아시아라는 그 연구소도 있고 신문사도 있죠. 네. 거기서 계산해 보니까 9천억 달러 적자래요. 근데 아까 우리가 중국 경제가 지금 금년에 17억이라고 그랬죠. 네. 17조. 예. 저거 2021년 기준으로는 네. 9천억 달러가 중국 GDP의 6%입니다.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 하나가 네. 물론 국영이지만은 네. 그 회사가 내는 적자가 중국 전체가 버는 돈의 6%다.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망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럼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거를 그냥 중지시켜야 돼요. 운행 중지. 그렇군요. 그렇게만 인프라를 해놓고. 그러니까 갈수록 손해니까, 움직일수록 손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저거를 그래서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기까지 컸는데 네. 이제 몰락하지 않으려면 진짜 자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진짜 자본주의는 가짜 자본주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자본주의로 간 게 6.29 선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식 국가 자본주의가 네. 이제 진짜 그 민간 자본주의, 민간주도 네. 자본주의가 된 것이 민주화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민주화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저게 민주화되지 않은 캐피탈리즘은 이 흉내를 냈지. 그렇죠. 진정한 의미에서 캐피탈리즘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20년 발전시킨 거, 네. 고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막바지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6.29 선언을 터서 민주화가 돼가지고 갔는데 중국이 아직 그걸 못하는데 중국은 민주화하면 나라 분열됩니다. 분열되기죠. 네. 공산당이 죽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게 중국의 딜레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쪼개면 됩니다. 쪼개면. 그럼 그냥 다 괜찮은 나라로 자유 경쟁하고 이거는 그 중국 학자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는 물 건너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 네. 이프션이라는 그 위스콘신 대학 연구원인데,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젠가 그래도 중국이 건너뛰겠지. 건너뛸 수 없다라고 단언한 사람입니다. 미국을. 예. 그 지금 미국이 2023년 기준으로 중국 경제가 미국의 3분의 2에 도달했는데 네. 그것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예. 이제 내년 후년 앞으로 10년에는 66이 아니라 뭐 56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지금 미국의 힘에 비해서 중국이 최고로 오른 시점이다. 네. 지금이. 예. 미국 학자들 중에는 그거를 피킹 파워 띠어리라는 이론으로 만들었는데 피킹 파워 티어리. 피킹. 예, 피킹. 파워가 피크에 이르렀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려갈 때 네.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내려가면 앞으로 할 일을 못 하니까 예.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는 그 이론입니다. 그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그 야심찬 목표는 물 건너갔다. 그렇죠. 그리고 인구도 줄어들고,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더 낮아져요. 2003년 후에는. 네. 우리가 자꾸 중국에 대해서 네. 이거는 크리스 차필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관련 전문 방송하는 친구인데 네. 구독자가 몇백만입니다. 네. 거기 이제 최근에는 한국 그 자막도 다는데 지난 2월달에 끝장난 중국 경제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리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자유주의로 가야 되는데 네. 중국 공산당은 진짜 자유주의로 갈 그 리폼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 중국이 참 힘든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끝났답니다. 러시아. 네. 그래서 푸틴 is in big trouble.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솔직히. 네. 아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도를 싸워서 못 이겨요.
그렇죠. 진짜 강대국이라면 그게 강대국이라면 60만 죽었대요 러시아 병사가. 아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푸틴의 말로도 안 좋겠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예. 푸틴이 예. 이제 누구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사드를 못 도와준 거예요. 아, 그래서 아사드가 50년 만에 정권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드만 살려주는 거예요. 네. 왜?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예. 북한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친하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 폭탄을 얻어야지 전쟁을 할 수 있다. 그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최근 자료로는 북한의 폭탄 800만 발이 러시아로 갔대요. 아, 예. 800만 발. 난 북한에 폭탄이 몇 발 남아 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런 러시아한테 북한이 뭘 얻어 쓰겠어요? 돈이 있나요, 러시아? 바로 이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왜? 우리의 북방이 우리의 그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의 통일을 반대했는데 그 세력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지금 북한도 엉망이라는 거가 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예. 뭐 빅터차라고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예. 북한 관련 교수인데 물론 한국계죠. 예. 한반도 통일은 갑자기 온다. 네. 세습 정권 종말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네. 저 사람 아예 그 방송 들어보니까 세미나에서 한 말입니다. 네. 1국가 2체제나 네.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 얘기했습니다. 것이다. 예. 말투를 보세요. 따위는 네. 1국가 2체제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저 사람이 그 미국 내에서는 최고의 그 북한 전문가라고 칠 수 전문가죠. 있습니다. 예. 저 사람 책 우리말로도 번역 다 돼 있어요. 인정받는 학자죠. 예. 빅터차 뭐 괜찮은 사람이죠. 우리 오늘도 방송 내용도 넣어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분권 저 예. 우리 네. 송광주 네. 저분도 이제 김정일에 대한 아주 최고의 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아, 예. 김정일에 대해서 정말 잘 쓴 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 탈북자, 그 완전히 무정부 상태된 북한, 예. 김정은 당장 숙청될 판이다. 지금 북한도 어려워요. 아, 예. 원래 정상적이면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면 북한이 한번 껍적거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엄 탄핵 이 사태가 시작되고 8일 만에 겨우 논평을 냈을 정도니까 북한이 여력이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동안에 뭐 이 지금의 작금의 사태가 오기 전에 트럼프 당선되고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한국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네. 중국하고 싸우는데 중국이 군함을 너무 빨리 만들어. 네. 우리는 잘 만들지만 속도가 늦어. 이거 한국이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 네. 그 얘기한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예. 예. 이거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네. 내가 저 나라가 네. 나의 군함을 만들어주는 나라야. 그럼 그 나라하고 나하고의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격 오르는 거죠. 그렇죠. 예. 한격 격상되는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자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그럼 미국한테 좋은 일이면 오케이 좋다. 예. 이걸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참 좋은 동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미국 해군이 291척의 주력 군함이 있는데 네. 트럼프가 그 4년 전에 대통령 할 때 350척짜리 해군으로 만들겠다 하다가 네. 예산 지원도 방해를 받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가 그래도 20몇 척을 들였어요. 4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기준으로 1년에 한 대여섯 척씩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군요. 근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중국이 그동안 더 만들어서 이 격차를 줄이려면은 미국이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의 그 배 만드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다 없애가지고 품질은 좋지만은 미국가 예. 그래서 빨리 만들고 품질도 좋은 거는 한국제다라고 지금 미국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거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CNN에 작년 봄에 나온 방송, 작년 여름에 나왔는데 이 군함들은 세계에서 제일 이 군함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메이드 인 코리아. 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요 기사 사진에 나온 군함이
세종대왕함입니다. 세종대왕함. 얘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우리 거가 아닙니다. 미국이. 네. 그러고서 이제 거기 해설하는데 중국이 군함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중국이 세 척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한 척밖에 못 만든다. 예. 그런데 한국, 미국급의 군함을 네. 중국만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다. 네. 여기에다가 만들어 달라면 된다. 네. 이 방송을 CNN은 트럼프가 아주 싫어하는 방송인데 네. 그리고 이 방송 나온 다음에 금년 봄에 네. 2024년 초에 예. 헤리티지에서 한국한테 군함을 만들라고 요청을 하든지 한국을 사면 된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거를 트럼프가 이제 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한반도 상황인데 상당히 우리 한반도 운영에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 찬스가 온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헤리티지에서 요거는 그 CNN인가 어쨌든 한국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수입한다든가 혹은 미국이 디자인한 군함을 건조케 하는 것은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뭐 지금 미국이 중국 하나를 네. 그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판에 그렇죠. 그거를 막강하게 도와줄 나라가 한국 일본인데 예. 그러니까 한국 일본이 그 도와줄 수 있는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네. 미국의 이익이다라고 예.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그 정부 언론하고 네. 보통 사람들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예. 세계에서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10나라를 작년 미국 퓨라는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에서 합니다. 퓨 리서치. 저거 예.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은 반드시 이 가장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예. 세계에서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순서대로 10나라 들어가는데 일본, 호주, 중국 싫다가 87%가 나옵니다. 예. 스웨덴이 또 놀랍게 85예요. 오. 미국이 83, 네. 캐나다, 네덜란드 79, 77, 한국 77. 한국도 뭐 만만치 않네요. 예. 이쪽은 그 중국 좋아. 한국 22, 중국 싫어 77. 예. 근데 왜 자꾸 친중적으로 행동을 해요? 정치가들이. 그렇죠. 국민들은 저렇게 다 중국에 대해서 불만인데. 예. 독일, 프랑스, 영국. 보세요. 그러네요. 중국 싫어하는 나라에 들어간 나라 중에서 허접한 나라 있는지. 네. 세계에 전부 모범적인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세계 평균도 중국이 싫다가 67, 중국이 좋다 28. 네. 이거를 우리가 근데 저 스웨덴은 어떤 이유로 저렇게 중국을 싫어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도 참 나는 스웨덴이 중국 싫어하는 거에는 좀 의아합니다. 국경을 맞댄 것도 아니고 뭔가 네. 일본은 중국을 싫어한다. 네. 호주도 싫어한다가 87이 나왔는데 네. 좋아한다가 일본은 11, 호주는 12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 호주가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방문한 예. 나라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나라는 젊은 애들이 이렇게 싫어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외교 정책 만들 때 고려를 해야 되죠. 네. 국민들은 싫다는데 왜 정부는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잘 모르는 거 한국 사람들이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않겠어? 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그 국제 정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저 사람은 그 에드워드 러트왁이라는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전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이 그 젊었을 때 쿠데타라는 책을 썼는데 네. 어떻게 하면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작전 계획이에요. 그렇군요. 그 책 나온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쿠데타가 여러 개가 났습니다. 그 책 읽고 네. 정치 변동론에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저 사람이 한 말,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이 패권국인 네. 도전국인 중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할 가능성은 0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 특히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결코 평화적으로 굴복할 나라가 아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네. 그 미국하고 중국 경쟁을 마치 그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법대로 네. 페어 게임 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냥 나쁜 말로 하면 미국이 중국이 빨리 크면 가서 밟습니다. 네. 너희 뭐 고만커 하고서 네. 내가 1등이야. 예. 근데 우리는 중국이 더 잘 뛰니까 결국은 중국이 1등 하지 않겠어? 네. 미국이 방해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쟁까지 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대전은 전부
미래의 세계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를 놓고 1등과 2등이 벌이는 싸움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중국이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네. 에드워드 앤 로드악 저가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The Rise of China. 아, 예. 중국이 예. 크고 있다. vs The Logic of Strategy. 전략의 논리. 그러네요. 크기 전에 가서 밟아야 다쳐. 한마디로 하면은 중국의 부상과 그 중국의 부상 대 네. 전략의 논리. 전략의 논리. 전략의 논리는 중국의 부상을 가서 꺾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싸우기 전에 꺾는 것이다. 예. 힘이 더 세지기 전에 꺾는 것이다. 예. 군함 중국이 500척 만들기 전에 꺾는 것이다라고 네. 써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거는 뭐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저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역사학자에다 전략이론가거든요. 저 사람은 로마 제국의 대전략이라는 책도 있고, 예. 뭐 전략의 역설이라는 책도 있고, 예. 아주 뭐 유태인입니다. 네. 내가 일본에서 저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는데 딸이 이스라엘군 육군 중이더라고요. 미국 시민인데 근무하러 간 거예요. 아, 근무하러.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 트럼프가 보는 중국. 예. 트럼프가 대통령 나오기 전에 쓴 책이에요. 2011년에 쓴 책인데 네. 내 저거를 뉴욕 공항에서 그냥 비행기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산 책입니다. 네. Time to get tough. 그게 뭐예요? 이제 좀 터프해야 될 때다. 네. Making America number one again. 이게 2011년인데 네. 저기 그 말이 나와요.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들을 해도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정치가들이 중국은 우리의 경쟁자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우리의 적이야라고 얘기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네, 노골적으로. 네. 저 책에 나와요. China is our enemy. 그러네요. 그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 두 번째 됐다. 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터지고 거기서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그 2008년에 레먼 브라더스가 딱 넘어지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30년 후에 중국은 미국을 반드시 앞설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연평균 7, 8% 성장을 하고 미국은 3% 성장을 하니까 2038년 무렵이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미국이 중국한테 밀리게 될 것이다. 네. 저런 거는 국제 정책이 아닙니다. 네. 왜 아니냐면은 미국이 더 크기 전에 중국을 꺾어 놓는다가 국제 정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미국이 뭐 바보입니까? 뭐 미국이 천사입니까? 네. 자기가 1등 해야 돼요. 네. 근데 2038년까지 기다리면은 그때 가서는 주먹으로 싸우지 않으면 중국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8년 거기서 한 몇 년 지난다면은 중국이 미국 때문에 크잖아요, 돈으로. 그렇군요. 그냥 주먹 안 쓰고서 중국을 주저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디커플링. 디커플링. 중국을 국제 경제에서 넌 나가. 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국제 정치의 다이나믹을 무시한 그림입니다. 저런 그림은. 네. 저걸 가상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은 3% 성장하니까 저렇게 나가고 중국은 8% 성장하니까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2008년에 미국 레먼 브라더스가 쓰러졌으니까 미국 자본주의는 끝. 중국식 자본주의가 승. 그래서 2048년에는 중국이 앞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그게 엉터리 국제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2015년 무렵이면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꺾을 거야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에. 네. 2008년에 제가 강의 많이 했습니다. 레먼 브라더스 무너진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들이 야 이제 중국이 정말 1등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중국이 1등 될 가능성이 0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녔으면서 그때 만든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내 말이 틀릴 수 있어요. 중국이 잘해가지고 미국을 앞설 근데 그 가능성은 우리가 아는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0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로다 교수가 그랬잖아요. 어느 1등도 2등한테 평화적으로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네, 그렇죠. 네, 국제사에서는 약육강식 확실히 힘의 논리. 그래서 내가 그때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70년이나 동맹국으로 데리고 살았는데 몰라요 아직. 네. 저게 어떤 나라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요거는 나온 지가 꽤 된 책인데 네. 트럼프가 대통령에 딱 나오던 해에 네. 그 다니엘 퀸 밀스라는 교수하고 네. 스티븐 로즈필드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너무 나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죠. 저거 뭐 정말 빨간 줄 쳐가면서 읽은 책인데 아, 그래요. 또 트럼프 피노미나 and the 현상은? future of U.S. foreign policy 트럼프 현상과 미국의 외교 정책의 미래 미래. 그렇죠. 거기에 미국은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두 가지 정책 제안. 제안이에요. 예. 그중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네. 5개만 읽으면 충분합니다. 3, 4, 6, 7, 8만 읽어볼게요. 읽으세요 그러죠. 영문학 공부하신. Seek a cold peace with Russia rather than the second Cold War. 예, 그렇죠. 러시아와는 냉랭한 평화를 유지할 것, 그리고 제2의 냉전을 벌이는 대신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seek가 추구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네. 러시아하고 잘 지내.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저놈은 적이지만은 저 네. 힘이 다 빠진 놈이야. 네. 그놈까지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contain Iran ambition. 그렇죠. 이란의 야망을 contain, 봉쇄하라. 그래서 중동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6번째. 그다음에 contain China in order to restrain a rival and preserve our access to another critical region of the globe. 중국을 봉쇄하라는 얘기죠. 중국을 봉쇄하라.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냐면은 우리의 그 라이벌인 중국이 그렇죠. 크리티컬 리전 오브 더 글로브 지구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봉쇄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의 미국이 가기 위해서 중국을 봉쇄하라 이겁니다. 중국을 예, 선제. 중국을 봉쇄하면 그놈이 아시아의 이 맹장이 돼가지고 네. 크리티컬 리전 오브 더 글로브 치명적으로. 지구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미국한테 그렇습니다. 치명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미국이 가는 일을 방해할 테니까 그렇겠네요. 미리 눌러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네. 그다음에 strengthen Japan in order to help restrain China.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하는 일환으로 일본을 강화하라. 중국을 누르는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을 강화시킬 것. 그렇죠. 그다음에 strengthen India in order to help restrain China.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는 일환으로 또 중국을 강화시킬 인도를 강화시킬 것. 인디아. 예. 인도. strengthen India in order to help restrain China.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인도를 길러줄 것. 네.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일본을 키울 것. 예. 그리고 중국을 누름으로써 미국이 치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에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야. 여기 이제 지금 예. 이게 나온 지가 8년 된 책인데 예. 저 사람들이 지금 새로 하나 쓴다면 한국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붙들고 있을 것.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을 뭐 부상시킬 것. 뭐 그런 식으로. 한국의 뭐 조선 사업을 더 확장시킬 것. 뭐 이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미국이란 나라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네. 저 학자들이 예. 저거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야. 정말 냉철한 분석이네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네. 이거예요. 예. 그 본문이에요. 본문 내가 본문. 네. Seek a cold peace with Russia, 예. contain Iran, 예. contain China, strengthen Japan, strengthen India. 야, 뭐 한마디로 이 영어가 저런 어학적 파워가 있어요. Contain Iran, contain China. 이걸 봉쇄하라는 얘기고, 그렇죠. Strengthen Japan, strengthen India. 그냥 트럼프의 정책이 저건데 네. contain China인데 우리가 오픈 차이나 하려고 그런다 이거. 차이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런 학자들의 논리는 contain China, 봉쇄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오픈 차이나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이 박사님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준 아주 명쾌한 국제 정치학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월드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도 좋은 우리 그 유무정 선배님 아시죠? 아주 저도 존경하는 예. 그분이 이 박사님 전화번호도 달라, 그 다음에 뭐 구자번호도 달라 그러시더라고. 제가 슈퍼챗. 그래서 저는 그냥 겸손하게 의례적인 말씀으로 하고 아직 전달을 안 했는데 어쨌든 유무정 선배님. 제가 학교 선배입니다. 그 대학 선배님. 이충근 박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충근 박사는 우리 시청자들이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이유를 저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하여간 우리가
하여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보면은 미국 사람들, 네. 미국 학자들은 밥만 먹고 책만 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냥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맘 잡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 중에 자기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네. 내가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서 예. 하루에 3시간밖에 책을 못 본다라는 말 한 예.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말 듣고 정말 학자로서 쑥스러웠습니다. 네. 아, 우리 하루에 3시간 책 안 보는 날이 수두룩한데 그렇죠. 예. 맞아요. 장사꾼이 3시간 책을 본다니 엄청난 거죠, 사실. 네. 그 우리가 뭐 지금 한반도에 이 들어워져 있는 구름 예.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만든 구름만은 아니다. 네. 아, 예.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그 구름을 만드는데 예.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원월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하나 되는 새삼원 월드